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그동안 계속 이제 펜탁스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 좀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서는요, 펜탁스에서 제 기준으로, 송보가 보는 기준에 대표적인 기종, 히트를 쳤었고, 정말 이거 펜탁스에서도 정말 괜찮은 기종이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차이점은 있어요. 나는 다른 게 더 좋다. 뭐, 슈퍼 A가 더 좋다라든가, 스포트 매틱 SP라든가 이런 모델들이 더 좋다라든가, 역사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저는 펜탁스 카메라에서 뭐가 좋다고 저는 판단하고 또 인기를 히트를 쳤었고, 뭐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냥 훑어봤지만은, 저는 MX라는 카메라하고 LX라는 카메라 두 기종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기종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적으로 볼 때 1976년도에 MX 카메라. 같이 나왔던 게 M2죠? 이거는 이제 매뉴얼, 기계식 카메라고 이건 전자식 카메라예요. 조리개 구성이 되는 전자식 카메라인데, MX 카메라. 자, 이거는 일단 측강 방식이 뭐로 돼 있냐면은 중앙 중점식 측강 방식을 써요. 요즘은 뭐 다 중앙 중점식이 아니라 다분할 측강이죠. 그런 거에서 이제 옛날에는 그렇고 매뉴얼이고, 감도 설정을 놓고 셔터 스피드는 1초에서 1000분의 1초까지 있었다. 그 밑으로 2초, 3초는 없죠. 보통 기계식 카메라에서는 그게 존재하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싱크로 접점, 스트로보 싱크로 접점 60분의 1초. 셔터 타입은 가로주행 기계식 셔터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생산 연도는 1976년도고 무게는 495g. 굉장히 콤팩트하고 가벼워요. 그 다음에 피서기 심도 미리 보기 기능이 있다. 셀프 타이머가 있다. 밀러업이 없다. 밀러업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밀러업이 쓸 용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자, 이 MX가 제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요. K라는 K1000 이런 브랜드를 1975년 6년도에 만들면서도 제가 역사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집중을 못 받아요. 그게 뭐냐면 신선도가 떨어졌어요. 신선함이 없어요. 72년도에 올림푸스 OM2가 만들어지면서 71년, 72년도에 또 AE1이랑 캐논에서 74년도인가 대량 76년도에 대량 생산 체제하면서 가격을 낮춤으로써 여기에 샌드위치가 낀 게 K 타입의 카메라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해갖고 4년 후에 76년도에 MX를 만들면서 어떻게 해요? 반전이 돼요. 이것도 굉장히 콤팩트해요. 올림푸스 못지않게 콤팩트하고 작고 그런 거에서 많은 대중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들 사람들한테 어떻다? 호응을 얻는 카메라가 이 MX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카메라까지는 가지 못하지만은 250매에 쓸 수 있는 대용량 롤필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벌크라고 그래야 되나? 벌크라는 말은 좀 그렇고 롤필름이라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쓰다 보면 36매가 가장 많잖아요. 근데 여기다 250매짜리 필름을 쓸 수 있는 그런 매거진이 나온다라든가 모터 드라이브가 장착이 된다라든가 교환 가능한 포커싱 스크린이 종류가 많다라든가 그 다음에 뭐 파인더 안에서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 수치로 했을 때 어떠한 바늘이나 이런 게 아니라 디지털식으로 점으로 5개의 점인가 해서 가운데 점이 녹색불이 들어오면 맞는다라든가 이런 수광 소자의 신소재들이 들어갔다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다시 펜탁스사에서 많이 팔리는 기종으로 자리를 잡는다는 얘기예요. MX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저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고등학교 때 사진반 생활을 하면서 썼던 카메라가 펜탁스 MX. 여기에 50mm 1.4 렌즈하고 35mm 렌즈하고 뭐 망원 쪽으로 줌 렌즈하고 이렇게 몇 개 썼었는데 굉장히 콤팩트하고 재밌는 카메라예요. 이게 MX라는 거죠. 근데 이 카메라는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었냐면요. 외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작고 예쁘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가벼워요. 그러면서도 수동 카메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선택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첫 번째로 고민을 할 때 첫 번째로 꼽았던 카메라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아마 요즘도 이 카메라가 있다면은, 이 카메라가 깨끗한 게 있다면은 아마 돈 꽤 주셔야지 살 거예요. 다른 카메라에 비해서. 그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중요성이 있었던 카메라죠. 자, 다음에 1980년대에 만들어진 LX 카메라.
자, 이 LX 카메라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F3나 UFO는 많이 알고 있지만 LX 카메라에서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이 카메라 실로 대단한 카메라입니다. LX 카메라. 저는 이거를 갖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을 했었던 카메라예요. 제가 고등학교 사진반 할 때 저랑 같이 동창놈이 전 MX 쓸 때 이 친구는 LX를 썼었거든요. 전 그때 LX 카메라보다 MX가 사실은 더 좋은 줄 알았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LX 카메라가 훨씬 좋은 카메라였다. 지금에는 그때는 지식이 굉장히 짧았었다라는 얘기죠. 이 LX 카메라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특징보다도 이게 어느 정도로 좋았었냐면 이게 단적으로 얘기를 해줄 거예요. 1980년대에 만들었는데 이게 2001년까지 생산을 해요. 이 LX 카메라를요. 거의 근 20년을 생산을 했다는 거예요. 20년, 21년을요. 대단하죠. 그만큼 품질에서 월등히 앞서갔다는 카메라예요. 근데 이 카메라에도 단점은 있어요. 근데 장점을 쭉 나열하다가 나중에 단점을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단점을 먼저 하고 장점을 말씀드릴게요. 단점은 뭐냐면 어디 있냐. 내가 아까 메모를 해놨는데 이게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저거예요. 스티키 밀러라 그래요. 스티키 미러라 그래요. 밀러는 이제 술 이름이고 미러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오래 쓰다 보면 미러가 올라가서 복구가 되지 않는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썼어요? 그걸 수리점에 가서 고쳐요. 물론 수리점에 가서 고치면은 다시 상태처럼 쓰긴 하지만은 요런 기계적으로 조금 사소한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편의성으로 쓸 때 노출 고정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보통 노출 고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하다가 밝은 데를 중점으로 난 맞추고 싶다. 하이라이트 측정을 하고 싶다 했을 때 노출 고정을 하고 어두운 쪽을 찍을 때 그런 식으로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못해요. 이게 어떤 기술력이 떨어져서 못하는 것보다는 얘는 하이브리드 샷다를 채용을 해서 그걸 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이에요. 이 하이브리드 샷다는 장점에서 제가 더 아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샷다 스피드가 2000분의 1초까지가 있었다. 이게 단점으로 될 수가 있을까? 이게 뭐 저번에 자료조사를 하니까 펜탁스 클럽에서 이게 단점으로 지적을 하는데 저는 이걸 굳이 단점이라고까지 말하긴 뭐하고 좀 아쉬웠던 부분이라고는 얘기를 하고 넘어가죠. 왜? 그 당시에는 F3도 2000분의 1초였고 뭐라 그래야 돼? 고급 기종에서 UF1도 2000분의 1초였다는 얘기예요. 캐논에서. 왜 그랬을까요? 가로주행이거든요. 셔터막이. 근데 이제 FM2가 오면서 4000분의 1초가 돼요. 그거는 뭐냐면 세로주행이었어요. 근데 셔터의 안정감이라든가 이런 뭐라 그래야 돼? 내구력은 가로막이 저는 더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세로 셔터보다는요. 그런 점들 때문에 뭐 이건 어떤 분은 단점이라고 보지만 저는 그냥 단점이라고까지 할 수 없고 좀 아쉬웠던 부분이다. 그 기계적인 거다. 그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 수 있도록 하죠. LX 다음 편에서 좀 더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